네, 오늘도 뉴인싸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 멋지게 출발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밤새 좀 좋은 소식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의 구금된 우리 노동자들 석방이 지연됐었는데 뭔가 좀 해결된 듯한 행태가 보이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국길 돌파구가 좀 뚫린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한민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들 태우러 대한항공 전세기 출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비행기가 원래는 어젯밤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0일 오후 미국에서 다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이 미뤄졌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4시쯤에 출입 기자단에 미국 측 사정으로 10일 출발 어렵게 됐다라고 공지했고요. 네.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태우러 간 비행기가 현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런 청첩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건데 네.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이 애간장이 타는 하루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젯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면서 네. 해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어젯밤 조현 외교부 장관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다행히 이제 한국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미국의 원래 의도가 우리가 구금 장소에서 나와서 전세기 탈 때까지 수갑을 좀 채워야 된다. 뭐 이런 행정명령 갖고 좀 싸운 것 같긴 해요. 또 다른 이슈도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다양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떠날 수 있게 하고 또 앞으로 미국을 다시 방문할 경우에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그렇죠. 않도록 해달라라고 네.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부터 또 막아야 되잖아요. 비자 카테고리 만드는 거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 논의할 한미 워킹 그룹을 신설하자라고 또 제안했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민의 민감성을 이해한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네. 답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장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고요. 또 지난달 정상회담 성과 문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관련된 후속 조치 적극 이행될 수 있게 노력하자라는 조 장관의 제안에 루비오 장관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네. 대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두 장관 김정은 위원장 또 전승절 방문했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북중력 결속이 좀 충격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결국에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수갑 채우지 말라.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 두 번째는 미국에 다시 재방문할 때 이 300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 마지막 세 번째는 비자에 대한 새로운 전문 카테고리를 만들어달라. 한미 워킹그룹 좀 만들어 보자. 아마 이 세 가지로 좀 요약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참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들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나 위성란 실장님이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신데 이렇게 미국을 너무 왔다 갔다 하셔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열일하시니까 감사하긴 네. 합니다. 제가 어제 좀 놀랐던 게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한국 출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제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마땅한 이유도 없다. 미국 측에서 이유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미국 측 사정에 따라서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네. 외교부도 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을 치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고 오늘 출발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속히 출발을 우리가 원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대통령실 소식 한번 보실게요. 오늘 드디어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00일인가 싶다가도 아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직 100일밖에 안 됐나 그렇죠.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어떤 과제와 또 성과가 있었는지 뉴스토마토가 짚어봤는데요. 네. 보도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재해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람 목숨만큼 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임금체불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굵직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어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산재 예방과 체불임금 감축 등 공익적 과제를 전면에 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집단적 노사관계 비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태은입니다. 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다는데, 전 이 워딩에 놀랐습니다. 가능한 많은 질문 받겠다. 자신감인가요?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는 이재명이니까.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들과 두 번째 공식 대화 자리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 7월 초였죠. 임기 시작한 지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 이후에 70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이나 기자회견 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네. 또 자신감 있다라고도 평가할 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진행 예정 시간은 90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입니다.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 컨셉입니다.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의응답, 즉 약속대로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합니다.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습니다. 이에 우선 답한 뒤 명함 추천과 지목을 두루 섞어서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기자회견 청사진이 나왔어요. 바로 회복과 성장 슬로건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본 없는 소통도 눈에 띕니다. 네, 약속대로는 없다. 이런 점 우리 또 재밌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짚어볼게요. 네. 대통령실은 민생과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네. AI 등 신성장 동력 발굴, 고용 확대, 집값 안정, 그리고 증시 활성화 등의 대책과 이런 것들이 거론될 것 같고요. 현재 50억 원인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공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 한국인 구금 문제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통상 압박, 또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같은 한미 간 쟁점 현안 다뤄질 것 같습니다. 또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이니까 네. 안보 구상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검찰개혁 속도나 수위 관련해서 여권 내에 시각차도 좀 드러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강력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기자들의 질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재미있는 현상이 코스피가 취임 100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가 최고치 경신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상승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6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 초반 수준으로 좀 다시 회복을 한 건데요. 네. 관련해서 보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 내외를 기록해 취임 초반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과 비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78%를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9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게 된 이 대통령은 60%가 넘는 국민적 기대감 속에서 출범했는데요. 다만 1기 내각 구성 중 인사 문제와 대통령 사명원 논란으로 지지율이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후에는 조국 윤미향 사면 논란과 주식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갤럽 기준 8월 3주째 56%까지 떨어졌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8월 2주차에 51.1%, 미디어 토마토 기준 8월 4주차에 48.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 3위라고 하는데 저는 실감으로는 1위로 느껴지긴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은 이렇게 취임 100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코스피도 막 올랐고. 근데 국민의힘 뭡니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여기는 국민 소리를 안 듣나 봐요.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들만의 세상. 네, 어제 또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가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을 또 쏟아냈잖아요. 뭔가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라고 절절히 찾던 사람이 바로 송원석 대표인 게 드러났는데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다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엔 정청래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망언의 주인공이 바로 송원석이었다. 이건가요? 네, 앞서 정청래 대표 발언 직후에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이 미디어 몽구에 포착됐다면서 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막말의 주범이 다름 아닌 송 원내대표였다라면서 제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께 집권당 비전과 공약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막말을 한 송 원내대표는 네. 제정신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송 원내대표가 포착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망언이 아닐 수 없는데 노상원 수첩에서 사사자 명단 얘기하니까 저런 망언을 내뱉는 거 이게 좀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로 다들 이게 말이 그랬을 안 겁니다. 되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저 사람 진짜 싫다,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때 계엄이 성공했어야 된다. 내란이 성공했었어야 된다. 네. 야, 너네 그때 그거 계엄 성공했으면 너네 싹 다 영연백 당겼어 이것들아.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쵸. 한마디로 가장 노골적인 계엄 옹호 발언이고 내란 동조 발언을 국회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내뱉은 겁니다. 이거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 아니고요. 그렇죠. 예, 민주당 역시 송 원내대표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네. 국회의원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네. 막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SNS에 입장 다시 밝혔는데요. 네. 노상원 수첩에 살떨리고 송원석 패륜적 망언에 치떨린다. 이것이 국민의힘 DNA냐. 사람이길 포기한 송 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라고 적었습니다. 이쯤 되면 헌정사상 최고의 막말 아닙니까? 악마를 보았다. 거의 그게 떠오르는데 국회의원직 제명할 만한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명뿐 아니라 그죠. 자기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정말 사람의 도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진 사퇴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송원석 의원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12.3 내란의 밤에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 네. 총 10명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중에 송원석 대표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에 의총 장소 여러 번 변경하면서 계엄 해제 의결 표결 방해 의혹 받고 있잖아요. 네. 특검은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 출석하라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들 중 일부는 추 전 대표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거로 보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대표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그딴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수사받을 준비나 똑바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구구의 발언 이거 대표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나 어메이징한데 좀 지켜보고요. 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다고 하죠. 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있었습니다. 네. 이 연설에서 송원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의 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연설은 5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네. 시종일관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렸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 시간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재 폭주라면서 걸핏하면 정당 해산 운운하면서 자신들에게 반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솔직히 이 아침부터 그런 소리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는 거 좀 전파 낭비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작금의 우리 국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에게 위임한 국가 권력은 특정 정파나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혼용무도의 100일이다. 이거는 윤석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고백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혼용무도는 윤석열인데 네. 또 뜻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었나 궁금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표리부동 양두구육 뭐 네. 별말 다 갖다 붙였는데요. 네. 지금 그것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법안마다 다 딱지를 붙여가면서 폄훼를 했습니다. 가령 더 센 특검법은 야당 탄압용,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덮기용,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빚더미 포퓰리즘 예산, 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단두대법, 네. 방송 3법은 방송 연구장화법,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은 빈손 쭉정이 회담, 민주당 이름까지 바꾸라고 하는데요. 네. 나홀로 독재당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예상은 했지만 반성이나 참회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단 후회는 있었는데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한탄스럽다라고 회한 섞인 말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뉴스 볼 때마다 자신들이 배출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이 온갖 범죄 사실, 과오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한마디 안 할 수 있을까요? 사과, 저는 마늘과 쑥을 아직 덜 먹었다. 좀 더 먹어야 되고 인간이 안 됐다. 저런 말 하는 거고.
사과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사실 진작에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또 여야정 민상협의체 이걸 또 언급을 했는데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본인들 잘못도 인정 안 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좀 물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협치할 준비 말고 심판받을 준비, 해산될 준비나 하시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평가 같은 거에 대해서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연설 직후에 기자들 만나서 무슨 반공웅변대회 하는 것 같다.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서 귀에 피가 날 것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0일을 혼용무도라고 평가한 거에 대해서 역시나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취안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네.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네. 오늘 송 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영류로 평가하기에 바빴다.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에 다름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벽에 혼용무도 일당 독재, 뭐 협치는 물 건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세 같이 보도록 하고요.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또 이제 국회 소식 살펴보면 특검 관련해서 드디어 삼부 토건의 이기훈 부회장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무려 목포에서 붙잡혀서 압송됐습니다. 네. 구속심사 앞두고 도주한 지 50여일 만의 일입니다. 그간 잠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밀항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서 어제 오후 6시 14분쯤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훈 부회장은 주가 조작 기획자이자 네.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김건희와의 이 연결고리 이제 드러날지 매우 기대되고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에 의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게 뭐 법으로 치면 특정 경제 범죄랑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도 김건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빠 찬스가 있죠. 왜 이렇게 요즘 아빠 찬스 많이 들려요? 심우정 그러게요. 이거 뭐예요? 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올해 초였는데요. 딸이 국립외교원 그리고 외교부에 채용된 바 있습니다. 또 아는데? 이거를 아빠 찬스 때문에 이루어진 채용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이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죠.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 작년 1월에 올라왔었는데요. 네. 이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연구 분야 근무자라고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의 딸은 당시에 석사학위 수여 예정 상태였거든요. 한마디로 손에는 학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자격도 없는데 합격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최종 합격을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네. 결론을 냈습니다. 네. 아마 뭐 저 같은 사람이라 보통의 사람들은 학위 나도 예정 받을 뭐 한 달, 두 달 뒤에 받을 예정이어도 당장 지금 없으니까 네. 넣고 싶어도 못 넣었던 학생들이 당연히 많았을 거잖아요. 자격조차 안 됐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제끼고 채용이 된 거 이거 명백히 부당 행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외교원 말고도 외교부에도 취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아빠 찬스 의혹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 나는 이런 부모가 없어서 자격조차 안 되고 넣지 못했던 수많은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내로남불 참 어디까지 갈지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고용노동부가 아시다시피 뭐 검찰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외교부 취업 관련 부분은 이게 서류 전형에서는 3등이었거든요. 그것도 1등, 2등과 점수차가 꽤 났는데 심우정 딸이 근데 면접을 봤을 때는 그 심사위원들이 막 만점을 주면서 1등으로 또 붙여준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 심사위원들 다 만나서 그때 왜 그렇게 했냐, 왜 만점 줬냐, 혹시 외압은 없었냐라고 불러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는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환을 했는데도
제대로 이제 응하지를 않은 거죠. 이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 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거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밝혀졌고요. 이게 드러나려면 향후에 공수처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등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외교부 채용 관련해서 제가 좀 약간 분노했던 지점이 있어요. 만점쯤 2명 심사위원이 있거든요. 아예 조사도 못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의 위법을 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덮으려고 했다. 이런 점들이 대한민국 청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아빠 찬스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 떳떳하고 네. 그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만점 줬다라고 생각하면 조사에 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만점 줬나 소명하면 되는 그쵸. 거예요. 구린 게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열받네. 네. 네. 다음 생에는 뭐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돼. 아빠 찬스. 검찰총장의 딸로 태어나야 됩니까? 아, 근데 본인의 검찰총장 야망입니까? 아빠가 윤석열이야. 그냥 안 태어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안 태어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그 추운 겨울에 빛의 혁명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이제 만들어보는 작업들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오늘 뉴인사 리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